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법무부 유나이티드 헬스의 매더케어 청구 관행 조사, 그리고 워렌 버핏이 왜 그토록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기사는 미국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매더케어 애드밴티지 청구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특정 진단을 과장하거나 조작해 정부로부터 추가 지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조사 배경. 매더케어 애드밴티지는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매더케어의 한 형태로 민간 보험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데 특정 질병을 진단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 청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둘째, 문제된 청구 방식. 유나이티드 헬스는 의사들에게 특정 질병을 진단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특정 진단을 추천하고 이를 문서화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해요. 환자가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질병도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2021년 한 해만 $87억 추가 지불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특히 미네소타 지역의 병원에서 이런 관행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셋째, 법무부의 대응. 법무부는 이미 유나이티드 헬스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별개의 민사사기 조사로 불법 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중이에요. 또한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정건강회사 AMEDISYS를 $33억 인수하려던 시도를 법무부가 반독점 이유로 차단한 바 있어요. 넷째, 유나이티드 헬스의 반응과 주가 하락. 유나이티드 헬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무부의 조사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매더케어 애드밴티지 시스템이 건강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박했어요. 하지만 WSJ 분석에 따르면 매더케어 애드밴티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법무부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9% 하락하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도 영향을 줬어요. 다섯째, 향후 전망.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체 보험업계의 청구 관행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만약 유나이티드 헬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다른 보험사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사 결과에 따라 유나이티드 헬스는 막대한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는 매더케어 애드밴티지 청구 과정에서 부당한 진단을 기록해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사건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 버크셔의 사상 최대 현금 보유.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 3분기에 $3천억 약 400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회사 역사상 최고 수준이며 1998년 이후 자산 대비 비율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버크셔는 다양한 사업보험, 철도, 유틸리티, 소비재 등에서 현금을 창출하지만 최근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축적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둘째,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할까? 투자자들은 버핏이 현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버크셔는 최근 9개 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우리는 리스크가 적고 확실한 이익을 가져올 기회가 있을 때만 투자한다.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매수하지 않는다. 즉, 현재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셋째, 버크셔가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는 애플 지분 축소. 버크셔는 2023년부터 4분기 연속으로 애플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애플은 버크셔의 최대 보유 주식이지만 현재 가치가 너무 높아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에 대한 지분 비율을 6%, 2%로 줄였어요. 다른 주식 매각도 활발. 2024년 초 버크셔는 디어농기계, UPS 택배, CVS 헬스케어 등도 매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그러나 워렌 버핏은 지금 당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버핏이 기다리는 큰 기회는? 버크셔는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라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투구 투자에서만 수익 매수할 것이다. 단순히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즉, 시장이 조정되거나 좋은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죠. 다섯째, 후계자 문제도 고려된 선택. 워렌 버핏은 현재 94세로 그의 후계자인 그렉 에이블 버크셔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핏이 후임자가 부담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요. 애플 주식 매각도 후계자 승계 준비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섯째, 버크셔 주가는 어떤 영향? 버크셔 주가는 2024년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주식 매도가 계속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버핏이 주식을 안 사는데 우리도 사지 말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결론 버핏의 현금 전략.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버핏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두 가지. 현재 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 대규모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 투자자들은 버크셔가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 전체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치 평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워렌 버핏은 지금을 기다려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큰 기회가 올 때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